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엄윤성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 테드 강연을 해달라고 연락받은 게 한 2주 됐나요? 그리고 이런 환경인지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이 청중이냐고 물으니까 학생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주제가 Why Serious? 왜 그렇게 심각하냐? 그걸 가지고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사업하는 사람일 뿐인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보냈는데 오니까 다 고쳐놨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강의는 이렇게 훌륭한 경희대 학생들 앞에서 할 게 아니라 어디 교도소 같은 데 가서 해야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의 같은데, 그리고 또 앞에 분들이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특히 맨 마지막 분 강의를 듣고는 그냥 계속 쭉 혼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나. 과연 그렇게 고민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데 여러분, 해도 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면 해보는 게 낫다는 거죠. 실패를 하더라도. 물론 저도 한번 실패를 하고 지금 혼자입니다만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왜 취미랑 관계가 돼서 저 사람이 여기 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조금 전에 저희 여러분이 훌륭한 경희대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경희대를 나왔어요. 훌륭하죠. 제가 몇 학번쯤 돼 보이는 것 같으세요? 08학번? 평생 무료 입장권을 드리겠습니다. 몇? 8? 80? 그렇게 오래 보이나? 원래는 85학번이고 학번 따지면 이제 뭐 남들이 또 하는 걸 다 하고 대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희대를 들어오려고 하나를 더 공부해가지고 재수까지 해가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경희대를 졸업하고, 원래 전공은 전산이었어요. 취미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연대대학원을 갔어요. 연대대학원은 이제 야간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낮에는 뭘 했냐면은, 우리 당시에는 그때 방위라는 제도가 있었죠. 군대. 18개월 방위인데, 방위에, 여러분들이 방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니고, 단지 집에 가서 잔다. 아, 물론 그 보직 중에는 그렇지 않은 보직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보직이 있었냐면은 출근해가지고 보일러 켜고 퇴근할 때 보일러 끄고 나오는 그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 군대란 데가 그렇게 생산성이 없는 데기 때문에, 여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기간을 알차게 보내겠다고 저는 밤에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경야도. 낮에 나라를 지키고 밤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과정을 졸업하고 났는데 할 게 없잖아요. 취직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유학을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쩌다 여기 과학원에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옆에 바로 앞에 있는 학교죠. 카이스트 태권도 경영대학원에. 그때까지도 지금 취미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박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박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뭘 했겠어요. 강의를 다녔죠. 대학교에. 연대, 뭐 경희대도 강의를 했었고 계속 강의를 하고 다니다가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물론 뭐 강사들의 최종 목표는 임용이겠지만 임용이 안 됐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졸리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교수라는 그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참 벤처붐이 일었어요. 벤처붐.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아이러브 스쿨이나 뭐 다음 이런 회사들이 막 생겨나고, 특히 아이러브 스쿨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연구실에서 어떤 학생이 나가서 회사를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갑자기 뭐 야후에 700억에 팔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공부하고 있던 박사과정 학생들이 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공부하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때려치고 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벤처 컨설팅 회사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취지는 좋죠. 벤처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주고, 벤처들이 없는 게 뭐겠어요?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고 고급 인력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을 제공해주고, 그게 잘 됐을 때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 그 당시에 진짜 과학원에서 교수 한 명이랑 박사가 뭘 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은 뭘 하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몇백을 그냥 줬어요. 돈을. 그렇게 받고는 뭐 흥청망청 쓰고 다 날렸지만은, 그렇게 날리고 난 바로 다음에 우리가 그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벤처라고 그러면 이제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돈을 받아 잘했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해주니까 이제 어렵게 되고, 뭐 그런 와중에 그렇게 회사를 쳤고, 이 전시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전시. 지금 취미랑 연결되는 부분이 그 전에 이제 전시 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시 문화는 굉장히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별로 개념이 없다는 거죠, 전시. 여러분들 전시 1년에 몇 번씩이나 보러 다녀요? 학생들은 많이 보러 다닐 텐데, 뭐 그림전 뭐 이런 거라도. 예? 두세 번? 그림전 같은 것들은 이제 보러 다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이 거꾸로 그려있는지 바로 그려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보고 왔다는 데 의미를 가지고. 근데 다른 전시들을 해보면은,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 만지지 말라면 꼭 이제 만져보고 뭐. 그런 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소개할 때도 이제 하빈월드라는 데 대표라고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하빈월드는 취미 전시관이에요. 취미 작품들을 전시를 하는 전시 공간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제 소개를 하고 교도소용 PT를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인데, 최근 뉴스 보셨어요? 1,300억에 팔렸어요. 근데 그린 사람은 그 돈을 못 가지죠. 죽었으니까. 저 그림이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인들의 이 시리어스함, 고민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돼서 그렇게들 살아갈까라는 부분이죠. 그건 이제 항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뭐 저도 지금도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확실해요. 앞에 강연하신 분들은 정말 확신에 차서 그런 분도 있는데 정말 좋은 부분이죠. 여러분들 지금 졸업하면 뭘 할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항상 있을 거죠. 항상 바쁘다는 거죠. 결혼해서도 맞벌이해서 살다 보면 애 낳아놓고 애한테는 별로 관심 없고 학원이나 보내고 뭐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많지만 그 속에서 항상 이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도 보면은 맨날 컴퓨터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애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갖고는. 애들이 아버지가 오면 뭘 기다리는 줄 알아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기다리는. 오자마자 뺏어가지고 자기가 게임하려고. 이제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정보는 많은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만큼 감수성을 갖고 있느냐.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존경할 만한 대상도 없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뭐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없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항상 심각한 경쟁 구도로 부딪히니까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벌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상대적인 빈곤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부추기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게 사실 돈에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최고인 것처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전인교육의 부재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그래서 요새는 뭐 신문 표보기가 겁이 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기사가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다 나왔던 기사들이에요. 뭐 악마 숭배해가지고 뭐 애인을 죽이고 뭐, 예? 뭐 수학여행 가서도 술, 담배 셔틀 시키고 애들 괴롭히고. 왜 그러죠? 여러분들 때도 그랬나요? 지금 대학생일 테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런 왕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있었구나. 우리 때는 학교끼리 패싸움을 했어도 자기 반애를 괴롭히진 않았어. 그거는 자기 반애들은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 이걸 찍어서 괴롭힐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일본부터 온 그 이지메라는 문화겠지만은 하여튼 안 좋은 건 좀 빨리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저건 오바마 트위터에다가 누가 글을 남긴 건데 전부 다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집 구석에 앉아가지고 전부 막 타이프 치고 있다. 그 익명성에 숨어서. 그게 상대방한테 자살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일지언정 왜 그러죠? 여기서도 뭐 악플 한 번씩 써보신 분들은 없나?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폭력. 근데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보면은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 악마예요, 악마. 이 교육이 없으니까 애들 팽개쳐가지고 정보는 많고,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는 참 어렵게 구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구한다는 거죠. 진짜 옛날에 솔직히 빨간책이라고 부르는 거 구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인터넷만 치면, 그러니까 집에 자식들을 가진 부모들은 항상 감시해야 돼. 아무리 감시해도 소용없겠지만. 그러니까 왕따라 같은 것들, 그리고 사이코패스, 범죄들이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조금의 죄의식도 없는 이런 상태. 그리고 뭐 게임 페인들 같은 것들이 양상이 되죠. 워낙 또 우리나라는 게임 기술들이 좋다 보니까 애 옆에 놔둬놓고 계속 게임해서 하다가 애가 죽어도 게임하고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자살이 2년 연속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층 간의 대화의 단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생기는 거고, 뭐 부정부패, 그리고 책임 전가. 또 젊은 애들은 하도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은 항상 전가라는. 왜? 어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죄는 죄지. 그죠? 그래, 그럴 수는 있지. 뭐, 우리가 잘못했는데, 니는 죄는 제대로 그냥 벌을 받아라. 이래야 되는데, 또 그것도, 또 어른이 잘못했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생명경시, 동물학대, 이런 것도 그냥 너무나도 쉽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면, 뭐,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건전한 취미를 가지면 저런 일들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저렇게 부정적인 면들만 우리나라한테 있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국가 면적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02위라고 그래요. 미국, 중국의 50분의 1, 프랑스 3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죠. 여러분 호주 가보셨어요? 호주가 인구가 2,500만 명이가 돼요. 정말 전역에서 땅덩어리 뺏고 싶어. 아니면 사람을 그냥 다 그대로 바꿔가지고 위치만 바꾸면 어떡할까 한번 그런 딜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60년대 뭐 50년대 6.25를 겪었고 최빈국인 이디오피아에서도 지원을 받았던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렇다는 거죠.
국민의 90%가 자기 나라의 국기를 갖고 있고 평균 IQ가 세 자리를 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대요. 그 중에서 1위가 홍콩인데 홍콩은 나라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1위라는 평균 IQ가 한 106 된다 그래요. 그리고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저게 그렇다는 거는 워낙에 위대한 한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그 교육열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음악 수준이 가장 뭐 빠르게 발전한 뭐 K-pop 같은 것들 보면 알 수 있겠고 애니메이션 실물을 저기서 실무가 거의 중요하죠. 실물은 그냥 녹아단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부족한 게 스토리를 못 만드는. 근데 저런 부분도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봐요. 좀 이건 다 통계니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유럽 통계에서 세계에서 여자가 가장 이쁜 나라가 1위 되는 거는데 이게 여기서 반은 동의를 안 하실 거라고 믿지만은 또 세계 각 우수 대학이 1등 자리를 휩쓸고 다닌다는 거죠. 아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형편없고 문제가 많다고 했지만 하는 애들은 우리가 옛날에 상상을 못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실력이 좋은 애들이 많다. 그런 애들을 발굴하고 더 키워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자꾸 끌어내리려는 정책을 쓰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세계 조선 산업이 1위고 이런 것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물론 뭐 더 쓰려면 한없이 많겠지만은 대충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에서 보면 참 저 나라 참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할 거예요. LPGA 같은 거 보면 저 나라 여자들은 도대체 이상하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여자들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우리나라는. 남자들보다. 아그처럼 양궁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월드컵도 개최하고 뭐 올림픽도 개최하고 굉장히 그건데 여러분들 세계 기능 올림픽이라고 알아요? 아, 이 그림이 나온. 아, 이거면 이게 지금 세계 기능 올림픽 역대 기능 올림픽이랑 거기 우선 국가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앞에 허연 거 보면 다 저게 우리나라예요. 저게 몇 년이야? 90년인가 타이완한테 한번 1등을 뺏기고 그때는 타이완에 샜기 때문에 그리고 2005년에 스위스한테 한번 뺏기고 지금 2011년에 영국 런던에서 한 게 돼 있죠. 그죠? 추후 고지라고 돼 있는데 저기도 우리나라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상 17번 우승을 했다는 거죠. 저기 시뻘건 것들은 이제 스위스가 좀 많이 그걸 했는데 이런 사실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 초창기 때 우리나라가 우승했을 땐 카프레이드 하고 그랬어요. 진짜 선수들이 와가지고 올림픽 우승한 것처럼 막 카프레이드 하고 그랬는데 하도 계속 우승하니까 뭐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그렇다는 거죠. 옆에 있는 저 건물은 뭔지 잘 아시죠?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라고 지금까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160층. 미션 임퍼서블 3인가 나왔던 그 건물인데 높이가 한 850m 되는데 저걸 삼성물산에서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고 사우디에서 1km짜리 빌딩을 또 올린다고 하니까 뒤집어지겠죠.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여튼 뭐 대한민국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훌륭하잖아요. K-팝도 그렇고. 우리가 뭐 J-팝 같은 거 원래 보고 뭐 일본 드라마 막 보고 뭐 다운받아서 보고 했지만은 저런 식으로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만큼 능력이 있는 나라다. 이 친구 아시는 분? 지금 제 아들이라고 했는데 결혼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 프로 RC 헬리콥터 선수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11년 9월에 대만에서 열리는 3D 대회 상급자 과정에서 2위 등을 했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시겠지만은 대단한 친구죠. 저게 조종기예요. 지 몸뚱아리만한 조종기를.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섬세해요. 헬기라는 게. 아마 처음 하면 여러분 잘 띄우지도 못할 정도인데, 저기 서 있는 거 보이죠? 2등 자리에. 저런 선수들은 애들 대회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대회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실제 이 친구가 비행기 날리는 장면이에요. 저 헬기가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데 저거 잘못 맞으면 사람 죽어요. 위험할 정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저 정도 보고. 지금 보면 바닥에서 거의 막 날아다니죠. 저거 땅에 딱 떨어지면 300만 원 그냥 날아가요. 기체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떨어지면 그냥 워낙 이 회전 속도랑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수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이제 김세랑이라는 분인데, 피규어라는 것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피규어 같은 것들을 만들고 거기 이제 피규어의 원형을 만드는 분이에요. 뭐 이런 거죠. 제다이 요다인가?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그렇구나 하는데, 저렇게 만들면 저 얼굴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얼굴에 저렇게 색칠을 해서 얼굴 만드는 거죠. 이건 아이언 일병에 나온 톰 행크스죠, 그죠? 이 얼굴도 아까 그 요다 얼굴만한 거예요. 거기다가 털부터 해서 밑에 옷 같은 것도 전부 바느질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계급장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고정을 해서. 그래서 저런 것들로 이렇게 여러 개를 구성을 하면은 저게 이제 하나의 디오라마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작품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처치를 만든 거고,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큰 흉상이 아니라 요만해요, 머리가. 뭐 그런 거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진짜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개며, 저 전화기 같은 것도 일일이 다 저 사이즈로 만드는 거죠. 제임스 딘이고, 이건 이제 유럽에서 그 상을 받은 작품인데, 한국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이제 물이 있고, 강을 건너가는 장면이죠. 프로젝터가 부서서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뭐, 소가 짐을 끌고 가고 뒤에서 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갖다가 다 연출을 하는 거죠. 뭐 이분도 이제 주로 디아로마 같은 걸 만드시는 분인데, 이제 이대영이라고 2004년, 2005년 시카고 미니어처 쇼에서 이제 아시아 사람으로 처음으로 대상을 다 수상을 한 거예요. 연속으로. 근데 저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죠, 그죠? 김연아가 피겨한 건 알지만 이런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봤지만 지금 들고 있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도 저 정도 사이즈예요. 그럼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작다는 걸 알 텐데, 저 부분을 확대 보면은 하나도 안 보이네? 그걸 좀 꺼줄 수 없나? 여기 보면은 이제 소련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죠. 탱크가 있고 달려나가는 뭐 말 타고 있는 장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어 죽은 병사들이죠. 근데 보면은 저 얼어 죽은 병사의 얼어 죽은 표정까지 다 그려놨어요. 그 옆에 이제 눈이 와서 눈발이 설치 장면까지. 그럼 왜 취미 체험 전시관을 하게 되냐라는 게 되겠죠.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고 거기다 몰두하면은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심리적인 안정감, 성취감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면서 이런 취미를 가지는 건
좋다. 여러분들 아까 뭐 당신의 취미는 뭔가 물었지만 여러분들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영화 감상, 독서?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겠죠. 물론 좋은 취미죠, 그죠? 근데 저런 취미로 이루어진 작품들은 다 문화예술 콘텐츠고 이제부터는 좀 더 풍요로운 여가 활동, 여가 시간에 도대체 뭘 하느냐는 거죠. 참 우리가 각박하게 살아오고 굉장히 나라가 발전을 이뤘지만은 시간 나면 뭐예요? 오로지 하는 게 술 마시고 먹는 것. 놀이 문화라는 게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특히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은 커피숍 가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세계 최초의 상설 전시장을 만든 거죠. 참 못할 짓을 한 거죠. 의도는 좋았으나 재미와 교육을 한번 해주고 저건 사실은 취미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해요. 동호회 같은 데서 활동을 하고. 왜? 아까 그런 분들도 보면은 저런 거 만들고 있으면 야, 너 그 나이에 아직 장난감 가지고 노냐? 이런 분위기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볼 거는 아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취미도 체험을 하고 우리가 사실 어릴 때 저런 거 안 만들어 본 사람 없잖아요. 저 정도 경제까지는 못 가봤지만 조금씩은 다 만져봤고 여자들도 뭐 인형 같은 거 가지고 놀아봤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대학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손에 놓고 그냥 책만 파게 된 결과가 됐는데 꼭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생각했던 거고 그러면 취미를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 저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 아니, 이 두 사람 다 대학 중퇴자죠. 물론 자발적 중퇴자.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을 때 빌 게이츠가 과연 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 갖고 얘기하죠, 그죠? 주워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근데 허리 굽혔다가 죽는 시간이 한 5초 된다고 치면은 빌 게이츠 시간은 5초는 만 원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주워야지. 떨어져 있는 돈인데 왜 안 주워요, 그죠? 그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 있으면 어느 거 집을래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죠? 어느 거 집을 거예요? 둘 다 집어야지.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공부에만 안 매달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한다는 거죠. 밑에 있는 이 친구들, 유명한 친구들이죠, 둘이. 16살 친구들인데, 물론 너무 막, 또, 한번 뭐가 좀 된다 그러면 막, 온통 오디션을 하고 난리긴 하지만, 그리고 다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친구들 나오니까 그런 꿈을 꾸는 애들이 좀 적었대. 왜?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하겠구나. 넘사벽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앞에 본 취미 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걸 못하겠다 해버리면은 이걸 보급도 안 되고 확대도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취미를 가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강하다. AP통신에서 주요 10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다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스트레스 지수는 더 높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장 보면 웃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즐거운 취미 활동을 할수록 스트레스 지수는 줄어든다는 얘기고 취미는 천재를 이긴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노력하는 사람이 천재를 이기고 즐기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긴다는 건데 제일 무서운 건 뭐겠어요? 즐기는 사람이 노력하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앞에 봤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즐기면서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취미를 가지고 있고 뭔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사람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경에 보면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거는데 지구 하나에 오로지 자기 혼자라는 얘기죠. 그건 뭐겠어요? 그만큼 자기가 소중하니까 유어독존, 영어로 따지면 유어, 니도 혼자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 그런 상대방이 또 소중하다는 의식이 있으면 앞에
우리가 봤던 그런 문제들이 다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취미는 꿈꾼다. 어릴 때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그런 추억들을 되살리면서 앞에서 막 X자리 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제 건전한 취미 생활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전한 취미 생활이라 해야 돼요. 건전하지 않은 취미 생활들 많아요. 야구 동문 영상을 모은다든지 뭐 이런 보지도 않으면서 왜 모으는지 몰라. 그냥 모으는 데만 취미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수집도 취미긴 하지만 그러니까 건전한 취미 생활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